네,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정말 역시 뒷심이 무섭죠.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이제는 실버크로스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치권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이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분을 모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분을 이 시점에 모실까? 자, 지금 추미애 깃발 그리고 조국 백서 이렇게 아주 그냥 쟁쟁한 책을 쓰셨죠. 김민은 경희대 교수 모시고요. 한번 관련된 자세한 얘기 나누고 추미애 전 장관 쪽에 솔직한 심정이 뭔지, 솔직한 속내가 뭔지 한번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진짜 학교는 이제 멋지. 은퇴를 네. 했어요. 아, 그러면은 예, 뭐라고 아무튼, 여쭤봐야 예. 돼? 제가 뭐 괜찮아요.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교수라고 전 하는 건 교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예, 반갑습니다. 그럼 작가님으로 할까요?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역시 적응력이 뛰어나시네요. 자, 오늘 어쨌든 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네네. 자, 우선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호남 지역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25일, 26일에 지금 투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방향타를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호남은 이제 특히 우리한테는 지역과 개혁 이 두 가지 축이 어떻게 결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민주당 선거가 추미애 후보가 참여를 하면서 개혁전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이 되고 그 개혁전선을 확장하는 것에 따라서 향후의 선거에 의미가 또 담겨지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호남이 네. 이제 그와 같은 개혁전선의 확장에 기여하는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고 이것은 역시 이제 추미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네. 결선에서 개혁 대 개혁이라는 형태로 네. 이것이 개혁 전선을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원팀으로서의 개혁성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남 쪽에서 권리당원들이 투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한 비율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던데 그거는 그래요? 그건 네. 잘 모르겠는데 다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난타전이 좀 벌어졌죠.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돌출한 사건이 된 것이고 바로 그 직전까지는 윤석열에 대한 정치 검찰의 쿠데타 그렇죠. 또는 예, 공작 사건 예, 고발 사주 이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정치 주제였는데 이걸 이제 뒤집는 그런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의 여론 조작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것이 일정하게 먹힌 셈이죠. 여기에 이제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한 분이 또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를 해서 이낙연 후보 말씀하시는 전선이 거예요? 상당히 좀 결란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들을 할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몰렸으니까 위기 구출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실망한 일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인지 또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호남이 지역과 개혁이라는 전략 투표를 동시에 하게 되면 추미애 후보에게 결선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네. 부여하는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역시는 열어봐야 되겠죠. 네. 쉽게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개혁성에 대한 이 투표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과제는 또 선거인단 투표로 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표의 서양도 그렇고 네. 정세 전개 과정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검찰 언론 개혁을 위한 촛불행동 연대가 또 이제 온라인 집회를 하면서 개혁 전선을 결합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대선 전체를 개혁이라는 형태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촛불 혁명이 만들어가려고 했던 개혁 네. 성과를 다 몰수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우리 네. 다시 이제 권력을 가질 건가 정말 네. 이 혈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주 무서운 싸움입니다. 네. 이 무서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비열한 풍년도 볼 것이고요. 네. 또 졸렬한 후보들의 모습도 볼 것이고 네. 야만적인 정치 행태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선거다.
그렇군요. 지금 윤영채님께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노영희 뉴스인사이더의 수준을 높여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수준이 교수님 덕분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수준 높게 하시니까. 네. 이제 동승한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자주 올려주시는 사마성님께서 싼나성님인가?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실버 크로스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또 네.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의 말을 사실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만 이낙연 후보에게 제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낙연 후보는 결과적으로 결선에 가는 게 목표일 테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더라도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좀 떼어줘서 추미애 장관하고 이재명 지사는 좀 그 지지자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지사의 표를 좀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그런 세우는 게 측면도 있을 수 낫다라고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말을 했는데 근데 그쪽은 제 말을 232 싸움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말 그쪽은 그 말을 제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3위인 추미애 후보께서는 어떠한 전략을 써서 어쨌든 3위니까 2위로 올라가시는 게 목표일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첫 단계에서는 그러겠죠. 네, 네. 현재 그런 그래서 혹시 최종 무슨- 목표는 이제 본선에 나가는 것일 거고요. 그러니까 네. 최종 목표 본선 나가려면 2위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2위가 되려고 어떠한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본인도 받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에 깊이 관련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묻기도 하는데 추미애 후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전략이 없다. 근데 전략이 그게 없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추미애 후보는 옆에 정치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애초에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촛불 시민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역사의 대의를 믿는 겁니다. 그 보면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나갈 때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던 네네. 것이 이게 뭔지를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 정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낼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전국에서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택은 굉장히 좁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메시지와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싸우시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까지 한번 쭉 보세요.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역사와의 투쟁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투쟁사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미시적 투쟁사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거시사적 투쟁이 아주 강하죠. 거시사적. 그렇죠. 그러니까 큰 중앙의 현안을 가지고 싸운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는 향후에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럼 굉장히 중요한 개혁연대의 축이 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네. 역사의 중요한 방향을 진군하듯이 밀고 나가는 힘도 필요하고 또 일상을 전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미시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것들을 위해서 하기에는 뭐가 지금 그래서 조금 늦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늦게 시작을 네, 했죠. 늦었다. 네. 사실은 이것도 이제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대담 책을 저같이 얘기를 하면서 애초에 대선용으로 쓴 책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어떤 문제를 고민했는지 네.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촛불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게 개혁 전선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안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뛰어드는 그러한 결정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늦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이 틀 자체를 만드는 데에도 늦었고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비호감 1위였어요. 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 나가 보면은 상당한 거죠 이게. 그런데 그러면은 일단 교수님께서는 왜 추 후보를 지지하시기로 결심하신 거 맞죠 일단? 그렇죠. 네, 왜 왜냐하면 결심하셨어요? 첫째, 네. 굉장히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직하고 용감하다. 관통하는 그러한 관통으로. 이 눈이 있습니다. 흐름을 관통하는 눈이 있다. 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행정단에서 처리할 그러한 공약들도 많아요. 대통령은 사실은 큰 방향과 줄거리를 확실하게 보이고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그 무대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게끔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잘하게 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세계적 발언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임기가 끝나고서 한 사람의 존경받는 시민이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될 발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종전선언은 우리한테 절박한 문제다. 이게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많은 역량들을 사회적으로 모아나가는 것. 이게 정치에 있어서 진보적 통합이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무대와 방향을 설정해주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마음껏 춤을 춥니다. 이번에 BTS가 유엔에서 부른 노래가 뭡니까? Permission to Dance. 근데 우리는 don't need.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춤추는 무슨 허락이 필요해. 무대만 주어지면 돼. 아주 특별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 얘기를 강조해 보자면 추미애 후보의 캠프를 보면 마켓추 같은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이걸 다 과거에 무슨 뭐 선거 홍보 회사에 돈을 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건데 무대가 딱 만들어지니까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굉장히 많은 뭐 웹자보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홍보 문구까지 저절로 만들어내요. 이게 시민민주주의의 굉장히 발전된 형태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의원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늦게 하셨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추 전 장관이 세력이 없고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신데 그리고 계속해서 당에서 활동하실 분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없을 수가 있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라는 얘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파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까는 그걸 아우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우르다 보면은 한 개인에게 충성된 그러한 개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성이라서 좀 불리하게 작용한 것 그런 같습니까?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워낙에 개혁성이 강하기 때문에 워낙 강하다 세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어떤 이 이해관계나 권력을 누리는 자리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어떤 개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돈을 줘도 안 받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예전 얘기죠. 요즘 모르겠어. 요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요즘 그러냐는 질문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돈 좀 받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여의도 정치 문법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의 성향하고 좀 안 맞는 구태스러운 정치였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것이다. 그런 것이 좀 이제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추미애 깃발의 대담의 첫머리에서부터 사실은 민주당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와요. 그 제가 걱정을 했어요. 대담하다가. 이게 자기 당이고 그런데 이게 괜찮나? 그리고 이제 책을 낼 때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에 당의 근거를 가지고선 대선 출마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당에 대한 자기 비판적 발언이라는 게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죠. 근데 괜찮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추미애 후보의 등장은 민주당의 개혁 노선을 새롭게 복구시키고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호롤 단신으로 지금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게다가 경북, 대구 경북에서 3위가 되면서 이변을 좀 일으켰어요. 물론 그쪽이 고향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가 충격을 받은 정세균 총리가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세균 총리가 가지고 있는 지지도가 한 4%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지지도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은 그 지지도가 우리 그 후보에게 우리 추 후보에게 갈 것이냐 이것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돼요. 같고요. 정세균 후보 이분은 이제는 후보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몰라.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추미애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저는 추미애를 이제 발견한 표가 그로 갈 거라고 봐요. 추미애를 이제 뒤늦게 발견한 표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추미애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딱 다 한 거 아니야?
그리고는 뭔가 부드럽게 아우르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거를 아울러서 가는,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의 토론을 보면 처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보면 그 영어로 그런 표현을 누가 쓰더라. So presidential.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답게 아우르면서 프리사이드 하는 거잖아요. 네. 프리사이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서 이끌고 가는 건데 그러면 네.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네. 그래서 추미애를 새롭게 발견한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래? 이렇다면은 지지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지라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촛불혁명에 나섰던 시민들이 목이 말랐는데 네. 거기에 집결 거점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은 추 장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확장성이 결국은 생길 것이다. 천천히. 당연하죠. 네, 당연하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병선에서 할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이해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개혁,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본선 놓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보세요. 종전선언에 대한 아주 그 막무가내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검찰의 공작과 이런 것을 다 덮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대장동도 보면 이름을 까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도대체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러면서 이 검찰총장 출신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사법부도 들어가 있고 법률가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설겠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화천대유 회사가 자기를 보호하는 보험 성격으로 그렇게 구성한 건지 아니면 수익이 생기니까는 자연기생한 사건인지 그건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봐야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네. 야, 이거는 정말 이제는 추미애 후보도 지대계획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공공 프로젝트로 이것을 전환시켰는데 부동산 카르텔, 토건,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이러한 언론, 그리고 금융자본이 꽁꽁 묶어서 부동산 시스템을 독점하는 이 체제는 이제 깨져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판을 걸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오겠구나. 이러면 이제 이걸 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 어차피 이제 확장성 부분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 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평가는 저는 잘못된 평가라고 봐요. 잘못된 왜냐하면 평가고 이게 민주당 경선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경선에 개혁적 부대를 충분히 네. 확보해야 돼요. 그걸 근거로 해서 설득시켜낸 과정 그 다음이지. 지금 뭐 중도를 잡겠다 이거는 이제 허망한 전략이라고 시간이 봅니다. 얼마나 있을지 네.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만은 어쨌든 네. 자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 얘기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소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세요? 네, 그래요. 출마한다고 그때 최 원장이 얘기했을 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충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점잖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어릴 네, 때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랬죠. 그런 네. 친구예요.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될 거라고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권위에 도전해 본 능력도 그 경험도 필요하고 네. 자기의 권위가 도전받는 경험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불행해질 거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감사원장을 했으면 감사원장을 훌륭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그걸 잘 마무리를 해서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보수적인 원로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또 그 집안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로나 명망으로나 훨씬 더 많은 훼손을 겪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이 안타깝습니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나갔으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기후가 사실은 그리고 내놓는 정책도 보면 사실은 제가 제 상상을 더 넘어섰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오지? 그래서 그 또한 참 안타깝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있죠. 4.15 선거를 부정선거라는 보통 어제 식으로 또 말이 안 프레임을 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잡고 있는 거니까. 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위헌이다 네. 이랬는데 뭐 헌법 불합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 시위 펼치고 있고 이게 지금 법치를 오랫동안 존중해왔던 분의 태도는 좀 저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네. 이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는 안 거예요. 맞는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는 그러한 걸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이러다 정치 박물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나왔을까? 정치 이렇게까지 박물관이요? 생각될 정도로 알겠습니다. 과거 유물이 다시 나와서 정치 미이라처럼 움직이는 건 아닌가 좀 미안하지만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미라 그래서 유물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일종의 정치 미이라적 존재라고 볼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듣고 계시고요. 김민은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 질문들을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경선 앞두고 네. 지금 때 아닌 수박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캠프 네. 측에서는 이게 이제 이 수박 발언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21일 날 SNS에 수박 기득권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씀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역사를 왜곡 폄하하는 발언이다 이런 논평을 내면서 사실 이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가 지금 가세를 했어요. 도대체 수박이라는 발언이 뭐냐.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수박이라는 발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같은 라인 선상에서 이낙연 후보랑 대척점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수박이라는 용어가 일회에서 호남에 대한 비하 폄하 용어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사실은 아니죠. 아니에요. 수박은 거기서 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쓴 일상의 언어인데 이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야? 민주당이라 그러면서 개혁 얘기는 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썼다라기보다도 네.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큰 자리를 얻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지난 이 1년 사이에 민주당이 과연 개혁 정치를 기대대로 했느냐 아니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점수를 치면은 저는 F라고 봐요. 그런데 F다. 이게 뭐냐 봤더니 민주당 안에 개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네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수박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썼다기보다도 네네.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 또는 당원들이 만들어낸 용어죠. 그런데 이 수박은 혐오 발언이나 혐오 명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다지 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뭐 수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뭐 그렇게 흉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맛있죠. 네, 수박. 그래서 이제 그 수박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좀 아파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수박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데. 이 박재동 화백이 수박을 굉장히 저도 수박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도 이제 정치적인 담론이 오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썼다고 해서 네. 대선 후보 정도라면 담대하게 넘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품격이 아닐까. 네. Go high, go high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지면서 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모양새는 사실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아까 이제 네.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맞으면 맞는 거는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네. 졸렬한 후보라고 한다면 이건 이 후보 경쟁 후보한테 도움이 되네. 그러면 뭐 별로 칭찬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지대개혁을 제1공약으로 내놓은 후보인데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한 그 취적은 충분히 인정해줘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네. 여러 질문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가능해요. 맞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에도 전제가 네. 과거의 MB라인이나 이런 이 국힘의 전의 당이 이것을 보통 투기 시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막아서 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 공공성의 부분적 확보를 이뤄낸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얘기의 차원은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소 좀 뒤로 빠졌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어떻게 이제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다소 이재명 지사에게 밀리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과반으로 뭐 충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 득표하던 네. 상황이었으니까 어쨌든 다소 밀리던 타이밍이 참 특이하게 국민의힘의 그 고발 의혹 사주가
갑작스럽게 박지원 전 원장이 등장하면서 뭔가 좀 바뀌면 그 시점에 박지원 전 원장이 등장한 게 아니라 그걸 지목해서 문제시한 거죠. 그 시점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네. 같은 원팀인데도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지금 사실은 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게 바로 또 지금 국면 전환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낙연 후보가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본인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그런데 이제 되잖아요. 그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생겨버린 거죠. 도대체 어느 당 후보지?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네. 아니 지금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집중적 타격을 가해야 하는 것은 네. 윤석열의 정치검찰의 공작 정치 또는 쿠데타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진상들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수사하게 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끝까지 이 문제를 국민 앞에 보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필요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전력을 일정하게 빼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발언하는 사람이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네. 그다음 대장동도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공공성 프로젝트, 하나는 회사에 질문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하나는 그래서 이 정세의 판을 뒤집어 버린 그런 책임, 네. 또 하나는 공공 프로젝트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은 책임, 이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 상황이 되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이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물론 일정하게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복구가 될 것이고 도리어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 부메랑처럼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낙연 후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제랑 그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호남 민심을 들어보면 네.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가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이낙연 후보가 더 상승 국면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아, 세대 차이. 네, 세대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낙연 그래도 우리 사람 아니야라는 쪽이 강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개혁성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러면은 까봐야 한다. 결론은 누가 당연히 이길까요? 그렇죠. 까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호남 광주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결선 확정,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반전, 네.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아시겠지만은 네. 결선으로 나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 그럴까요? 각자가 다 기대하고 있는 건데 어떤 기대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이 모든 후보가 이번 기회에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좋습니다. 우리 김도환님 민주 후보의 합리적인 민주 호남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 지금 하셨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거 하나 여쭤봐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백서 쓰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의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하고 난 다음에 과잉 수사였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은 야당 지지자들이나 야당 내부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다시 홍준표 후보가 말을 또 바꿨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영 윤리에 따라서 입장을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연산홍 얘기까지 막 나오고 정치보복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조국 백서를 쓴 건 아니고 쓴 그게 이제 위원장이었고 이제 쓴 위원장이었고. 분들이 또 아, 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서론을 쓰고 네네. 그랬지만은 홍준표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홍준표 개인에 대한 판단, 둘째는 국힘이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끌어가고 싶은가 하는 것. 뒤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네. 결국은 조국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에 정착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너무 분명한 것이고 앞에 얘기를 하자면 역시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때마다 말을 바꾸는구나. 네. 그때마다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모면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발언을 기억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정치를 하는 것은 그렇죠. 대권 후보로서는 청산해야 될 자세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언론이 검증을 해줘야 돼요. 네.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이게 정말 소신이야? 아니면 그때보다 말 바꾸는 게 당신의 정치야? 이렇게 치고 나가야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추미애의 개혁은 물러섬이 없는 개혁이다.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고 김민은 교수님 존경합니다. 얼굴 많이 고맙습니다. 좋아지셨네요. 추미애를 주목하면 네.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꼭 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막 뭔가 멋있는 말을 들은 느낌입니다. 네,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 됐는데 네. 추미애 장군, 추 후보하고 또 이름이 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는요 김민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